혹시 주변의 겉으로는 다정해 보이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나요? 웃는 얼굴을 하고 있어도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지고 뾰족한 증거는 없는데도 뭔가 찜찜해서 기분이 좋지 않은 사람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절대 앞에서 대놓고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알아챘을 땐 이미 늦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지금 당신 곁에도 본성이 음흉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런 속이검은 사람을 알아차리는 8가지 특징에 대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작은 이야기 형식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알아두면 배신당하거나 속아서 상처 입기 전에 내 안의 불편함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정확히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이야기는 광고 대행사에서 일하는 30대 커리어 우먼 마코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녀는 성실하고 일에 열정적이어서 상사와 동료들에게 신뢰가 두텁습니다. 클라이언트와의 소통도 꼼꼼하고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는 태도 덕분에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마코의 마음 한편을 살짝 흔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기획팀에 있는 동료 사토루인데요. 그는 차분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일할 때도 정확한 조언을 해주는 믿음직한 존재였습니다. 사토루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안해졌고 마코는 그에게 은근한 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코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영업부 동료인 사키였습니다. 사키는 밝고 사교적이고 누구와도 금세 친해지는 분위기 메이커 같은 인물이었죠. 게다가 상사들과도 잘 맞는 편이라 동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마코는 이상하게 사키에게서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키가 대놓고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회사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사람처럼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키의 말투나 태도 어딘가에 작은 불편함이 남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마코는 사토루와 함께 식사를 마치고 웃으며 회사 입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키가 밝은 얼굴로 손을 흔들며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사토루 씨랑 많이 친해 보이던데 회사 안에서 연애하는 거 쉽지 않다고 하잖아. 괜찮아. 그 말 한마디에 마코의 마음속에서 왠지 모를 찝찝함이 일었습니다. 직장 연애가 어렵다는 식으로 말하니 마치 두 사람이 사귀고 있는 것처럼 주변에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표현이었기 때문이죠. 마코는 순간 당황했지만 자연스러운 척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일 얘기만 한 거야. 그러자 사키는 그래도 이런 건 주변에서 괜히 신경 쓰게 될 수도 있잖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말 자체는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주변이 신경 쓴다는 식으로 부추기는 느낌이었죠. 다행히 사토루가 그냥 신경 쓰지 마 하고 웃어넘겨줘서 상황은 마무리되었지만 마코의 마음속엔 이미 의구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혹시 사키가 일부러 저러는 걸까? 그냥 우연이겠지. 아직은 확신이 없었지만 이 작은 불편함이 나중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날 오후, 회사에서는 새 프로젝트 관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건은 클라이언트 요구가 까다로워서 방향 설정에 시간이 꽤 걸리고 있었는데 마코는 미리 시장 조사와 데이터를 준비해둔 덕분에 꽤 설득력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잔뜩 긴장되어 있던 와중에 부장이 마코의 안이 아주 좋다. 이대로 진행하자라고 말하자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죠. 동료들도 역시 마코님 대단하다라며 칭찬했고 마코는 안도감에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키가 확실히 좋긴 하다. 근데 이런 건 타이밍이 참 중요한 것 같아. 이번엔 마침 흐름이 잘 맞았나 봐.
라며 애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분명 칭찬같이 들리는데 묘하게 기분이 상하는 표현이었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냥 운이 좋았다는 식으로 말해버리네. 하고 마코는 속으로 조금 상처를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듣고 넘어갔지만 마코 입장에서는 괜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죠. 점심시간에 마코가 탕비실에서 커피를 타고 있을 때 뒤에서 사키가 불쑥 말을 걸었습니다. 있잖아, 사토루 씨가 그러는데 마코는 진짜 똑똑하고 항상 일만 생각하는 아주 계획적인 타입이라던데 한껏 즐거운 표정으로 말하는데 어딘가 미묘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계획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들릴 수도 있지 않나. 마코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죠. 사키가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 면이 좋은 거긴 한데 또 오해를 살 수도 있잖아. 뭐, 별 뜻은 아니지만 그러고는 커피를 휙 저으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를 뜨는 겁니다. 남겨진 마코는 찝찝한 기분으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오해를 살 수 있다니 대체 무슨 말을 돌려서 하고 싶은 걸까? 아직 무슨 속내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회사 로비에서 동료 미사키와 유키가 조금 머뭇거리더니 마코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코, 혹시 무슨 일 있어? 사키 씨가 너에 대해 의외로 뒤에서는 차갑더라고 하던데. 우리도 좀 당황스러워서 이 순간 마코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언제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걸까? 유키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코가 워낙 일을 깔끔하게 해서 때로는 쿨해 보일 수 있잖아. 근데 사키 씨가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괜히 걱정돼서 말이야. 마코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차가운 행동을 했지? 떠올려봐도 딱히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키는 은근슬쩍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다니고 그것이 이제 조금씩 실제 이미지처럼 굳어지는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의도적이었죠. 뭔가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건 분명히 나를 깎아내리려는 거다. 그때부터 사키는 더 노골적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이런 프로젝트 많이 해봤어. 그래서 금방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 이런 기획은 시야만 조금 바꾸면 훨씬 더 재밌게 풀 수 있어. 같은 말을 꼭 마코가 제안을 내놓았을 타이밍에 맞춰 하는 겁니다. 새 기획을 구상하는 회의 자리에서 마코가 준비해온 자료를 발표하면 사키가 바로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야. 근데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 하면서 자기 의견을 덧붙인 뒤 마지막에 마코 안도 나쁘진 않아. 근데 이런 식으로 해보면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마무리하는 식이었습니다. 마치 마코의 생각은 좋긴 한데 어딘가 부족한 아이디어처럼 만들어버리고 본인이 그걸 보완해주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주는 거죠. 그러니 주변 동료들도 그래 그 방법도 괜찮은데 하면서 사키 쪽으로 점점 마음이 기울어갑니다. 이는 마코의 공을 살짝 빼앗으면서 자신을 돋보이게 만드는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대놓고 흠을 잡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기 우위를 점해가며 동시에 마코는 은근 차갑고 자기 주장만 강한 사람처럼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마코는 서서히 궁지에 몰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라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해도 에이, 설마 그런 의도가 있었겠어 하고 말 것 같았으니까요. 마코는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끌려다닐 순 없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주말 오후 마코는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한 사찰 경내를 걷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져서 지인에게 조언을 구했다가 스님께 한번 상담을 받아보라는 권유로 이곳까지 오게 된 겁니다.
반신반의하며 본당 앞에 서 있자 온화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돌아보니 한 스님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인사하셨습니다. 스님의 이름은 하야시였습니다. 무언가 고민이 있는 듯 보이시네요. 그 말에 마코는 잠시 주저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쌓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네, 직장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마코는 최근 벌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불편함이었는데 그게 확신으로 바뀌기까지의 과정. 교묘하게 평판을 떨어뜨리고 슬금슬금 자기를 궁지로 몰고 가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어 답답하다는 이야기. 하야시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시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없는 걸 가진 상대를 보면 질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투가 해소되지 못하면 상대를 공격하고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행동으로 흘러가기도 하죠. 마코는 생각했습니다. 질투라니, 사키가 날 질투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스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악의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상대를 당장 바꾸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내 마음의 자세는 바꿀 수 있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특징을 냉정히 파악하면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이야기해주신 그 사람은 전형적인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이 검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네요. 하야시 스님은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요약해보면 먼저 직접적인 비난보다는 농담이나 가벼운 한마디로 상대에게 불안을 심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에게 예쁨 받으려면 힘들지 않. 괜찮겠어. 같은 식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와, 잘했네. 근데 그냥 운이 좋았던 거 아닐까 라며 공로를 깎아내립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칭찬하는 듯하지만 하면서 그 사람의 노력을 과소평가하는 말들을 덧붙이죠. 뒷담화를 퍼뜨려서 주변 평판을 나쁘게 만드는 것도 특징입니다. 저 사람 의외로 차갑더라. 이런 식으로 슬슬 소문을 흘리는 거예요. 또 마치 돕는 척하면서 기 아이디어 좋네. 근데 내가 좀 더 나은 방법을 알아라고 하면서 본인의 우월감을 과시합니다. 직접 때리는 게 아니라 슬쩍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식인 거죠. 겉으론 친절하고 다정해 보이는데 막상 정말 필요할 때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론 든든한 동료인 척하면서 뒤에서는 험담을 하기도 하고 계속 코치하려 들면서 은근히 상대를 자신의 방식대로 조종하려고 하죠. 그 얘기를 들으며 마코는 머릿속이 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다 사키한테 그대로 해당되는 특징이네.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그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능하면 거리를 두세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말고요. 마코는 단단히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말아야겠다. 다시 맞이한 월요일 아침, 회사는 여느 때처럼 시끌벅적했습니다. 컴퓨터 자판 소리, 전화벨, 동료들 수다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죠. 그런데 마코의 마음가짐은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은근히 평판을 흐리는 사람. 내가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흔들리면 그게 바로 상대의 의도에 말려드는 거야. 내가 지켜야 할 건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지.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게 아니야. 스님의 조언이 마코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사키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니 예전에 불쾌했던 상황들이 선명해졌습니다. 직장 연애 어렵다는데 괜찮아 라는 말로 은근히 마코에게 불안을 심어주었고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식으로 마코의 노력을 깎았으며 난 이전 회사에서도 이런 걸 많이 해봐서 라며 자기 우위성을 드러내고 마코의 안도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 라며 마코의 아이디어를 조금씩 빼앗아갔습니다. 말은 항상 별 뜻 없어처럼 부드럽게 하지만 뒤로는 마코는 의외로 차가운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놓으려고 애쓰고 있었죠. 마코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지 말자. 내 마음까지 무너질 필요는 없어. 그래서 마코는 사키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불필요한 대화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사키가 곁에서 미묘한 말로 내 반응을 살피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정도로 웃고 넘어갔습니다. 일일이 감정적으로 맞대응하지 않으니? 오히려 사키가 퍼뜨리던 소문은 점차 힘을 잃게 됐습니다. 전에는 마코가 살짝 당황하거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뭔가 있나 하고 의심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마코가 흔들리지 않고 담담하게 대처하니 사람들이 더 이상 사키의 말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사토루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사키랑 예전보다 좀 거리를 두는 것 같네? 괜찮아. 마코는 빙긋 웃으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토루는 더 묻지 않았지만 무언가 눈치를 챈 듯 바랐어 라고만 말하더니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마코는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내가 진짜로 아껴야 할 사람은 날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야. 굳이 날 미묘하게 괴롭히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도, 잘 지내려고 애쓸 필요도 없지.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확실히 가벼워졌습니다. 어떠셨나요? 본성이 음흉한 사람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면 막연했던 불편함이 조금 더 분명해지지 않나요? 이런 이상한 낌새를 그냥 못 본 척 지나치면 소중한 시간과 인간관계가 어느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알았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 찜찜한 그 느낌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 하지 않는 거죠.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 라고 느끼셨다면 댓글처럼 남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꼭 공유해보세요.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채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인간관계 고민을 풀어내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인간관계 속 더 깊은 어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하니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뵐게요.